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척추 해부학 중 흉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는 소라식 버테브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단히 T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왼쪽에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여기 위에가 이제 뇌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척추뼈가 이어지게 되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7개로 구성된 목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목뼈를 우리는 경추라고 부르게 되죠. 경추는 이제 C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12개의 흉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흉추는 소라식 버테브라라고 해서 T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 2, 3, 4, 5 요추가 존재하고 있고요. 요추는 룸바 스파인 해서 L스파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천추가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미추로 구성이 되죠. 미추가 바로 꼬리뼈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 흉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흉추는 다른 척추뼈와 다르게 흉추만의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갈비뼈와 접촉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비뼈는 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갈비뼈에 붙는 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 이제 간단히 그려놨는데 이 흉추의 척추체에 옆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비뼈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즉 갈비뼈는 양측에 각각 12개씩 해서 총 12쌍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와서 흉추는 갈비뼈에 붙는 부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갈비뼈와 관절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관절이라는 거는 뼈와 뼈가 접촉하는 부위를 바로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흉추와 이 갈비뼈가 접촉하는 관절면을 이루게 되는데요. 걔의 이름을 바로 갈비오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도 한번 써드려 볼게요. 코스탈 파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갈비 관절면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제 뒤로 가서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왼쪽에다 미리 좀 그려놨는데요. 얘는 이제 흉추 6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애가 바로 바디, 버테브라 바디에 해당이 되겠죠. 몸통에 해당이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척추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여러 돌기들이 있죠. 이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가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가시돌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바로 가시돌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바디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바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세스, 가로돌기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은 바로 얘가 바로 가로돌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바로 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얘는 위관절돌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관절돌기 그리고 얘가 아래쪽에 있는 애가 인페리어 아티큘러 프로세스라고 해서 아래 관절돌기에 해당이 되죠. 이 위관절돌기와 아래 관절돌기는 위에 있는 척추체와 아래에 있는 척추체와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옆에 그림 잠깐만 보고 올게요. 이렇게 아래 관절돌기와 위 관절돌기가 이렇게 만나서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관절을 형성하는 요 면을 바로 파셋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superior articular facet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프로세스는 돌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관절면을 의미하는 게 바로 파셋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위, 관절, 돌기 그리고 파셋은 위, 관절, 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 아래쪽도 아래 관절 돌기와 아래 관절 파셋 면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적어볼까요? 아래 관절 돌기 그리고 아래 관절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정확하게 나눠본 이유는 제가 이전 척추 해부학 영상에서 파셋을 단순히 그냥 조인트라는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조금 정확하게 좀 한 번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즉 파셋이라는 거는 관절면을 파셋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얘가 바로 위 관절면이 보이는 거고요. 아래 관절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다른 경추나 요추에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요. 지금부터는 흉추만의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흉추는 갈비뼈와 관절을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비뼈는 흉추의 바디, 즉 척추체와 관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척추체의 약간의 뒤쪽에 이렇게 관절면 파셋을 그려놨습니다. 얘네 명칭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수페리어 코스탈 파셋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위 코스탈 파셋이 아까 갈비 오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갈비 오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애는 인페리어 코스탈 파셋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아래 갈비 오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한번 볼게요. 요 오른쪽 맨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척추체가 있고 이 위쪽 갈비 오목이 있고 아래쪽 갈비 오목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척추뼈에 위쪽 갈비 오목이 있고 아래쪽 갈비 오목이 있죠. 갈비뼈는 이 아래 갈비 오목과 위 갈비 오목이 접촉한 곳을 같이 관절을 형성해서 붙게 됩니다. 제가 밑에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척추뼈와 아래에 있는 척추뼈의 갈비 오목, 아래 갈비 오목, 위 갈비 오목을 이렇게 하나의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관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척추체뿐만 아니라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도 관절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설명드릴게요.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이렇게 또 하나의 관절면을 갖게 됩니다. 얘 이름은 트랜스버스 코스탈 파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가로 갈비 오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즉 여기 다시 그림으로 올게요. 요 아래쪽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척추체의 관절면에 결합을 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트랜스버스와도 관절을 하나 더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는 척추체와도 관절면을 형성을 하고 있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도 관절면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척추체와 관절면을 형성할 때는 대부분의 흉추는 위와 아래에 쉽게 말해 반반씩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갈비뼈와 관절면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갈비뼈의 3D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위쪽 척추체와 아래쪽 척추체와 요 사이에 이렇게 관절면을 갈비뼈가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도 관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맨 앞장으로 가서 자, 이제부터는 T1부터 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1 그리고 약 T3까지는 목뼈와 이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직 목뼈의 특징을 약간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뼈의 일부의 특징을 공유하게 되죠. 이 중에 이제 T1이 가장 경추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 T1의 가시돌기는 스피너스 프로세스죠. C7의 가시돌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C7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경추에 대해서 영상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때 C7의 가시돌기는 소슬뼈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테브라 프라미넌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C7의 가시돌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C7의 가시돌기를 소슬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가시돌기가 가장 명확하고 길기 때문입니다. 즉 길고 수평에 굉장히 가까운데요. 이 T1이 이 C7과 굉장히 비슷한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옆에 그림을 잠깐만 한번 보자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가 이제 경추 7번의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뒤로 길고 뾰족하게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T1도 굉장히 비슷하게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뒷목의 가운데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만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가장 처음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가 만져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C6일 수도 있는데요.
아주 두드러지게 만져지는 두 개의 이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만져지게 됩니다. 그 중에 위에 있는 애가 바로 C7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애가 T1에 해당이 되죠. 하나만 더 말해보자면 경추의 가시돌기는 보통 이렇게 수평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근데 흉추의 가시돌기는 보통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흉추의 전형적인 모양이 되는 거고요. T1부터 T3까지는 약간 경추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유지되다가 점점 아래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스피너스 프로세스를 갖게 되는 거죠. 뒤에 3D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약간 오블릭 뷰라고 하는데 약간 사선의 모양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가 맨 위에 있는 여기가 1번이 해당이 되겠죠. 1번을 보게 되면은 약간 수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점점 조금씩 아래로 기울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오면서 요추와 또 비슷해지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위에 있는 흉추의 일부는 약간 목의 특징을 좀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흉추가 전형적인 흉추의 모양에 해당이 되고 또 아래쪽은 요추와 닮은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서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T1은 첫 번째 갈비뼈와 관절면을 형성을 하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요 밑으로 다시 오면 자, 요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갈비뼈는 위에 있는 척추뼈, 아래에 있는 척추뼈에 관절면을 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갈비뼈와 붙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1번 갈비뼈는 그 위에는 경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갈비뼈는 자, 위에서 정리하면서 한번 써드려 볼게요. T1 흉추 1번은 첫 번째 갈비뼈를 전체로 받아들이는 완전한 갈비 오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full costal face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이렇게 척추체가 있다면 이 위에 있는 관절면은 립 1번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관절면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흉추 1번이고 요 밑에가 흉추 2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아래 관절면이 있고 여기에 위 관절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립 2번이 2번 갈비뼈가 여기에 이렇게 관절면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흉추 1번은 첫 번째 립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갈비 오목을 갖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갈비뼈를 위해서는 반 관절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미 파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T4에서 T9까지는 가장 전형적인 T스파인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T스파인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T스파인의 전형적인 모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파셋면이 관상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코로날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날 관절면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이 왼쪽 그림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해봅시다. 자, 경추 같은 경우에는 경추에 지금부터 이제 파셋면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경추 같은 경우에는 이 파셋면이 거의 수평에 이렇게 가깝습니다. 즉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맨 밑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해부학적 면을 볼 때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트랜스버스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처럼 사람을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로 놓고 앞뒤로 이렇게 나눠지는 면을 코로날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처럼 정중선을 긋고 가운데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를 세지탈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지탈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경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처럼 트랜스버스로 관절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날 뷰로 관절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추는 이렇게 세지탈 뷰로 관절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 모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뒤로 와볼까요? 즉
여기 보면은 이 경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봐도 수평에 이렇게 가깝게 관절면을 이렇게 형성을 하죠. 양쪽으로.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관절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코로날 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추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고요. 오히려 두 번째 그림에서 잘 보입니다. 요추는 이런 식으로 앞뒤 방향으로, 얘는 지금 뒤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앞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관절면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지탈 뷰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즉 정리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경추와 흉추와 요추는 관절면의 방향이 모두 다 다릅니다. 경추는 이렇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트랜스버스로, 흉추는 위아래 코로날 뷰로, 그리고 요추는 앞뒤로 세지탈 뷰로 이렇게 나눠지는 관절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흉추만의 또 특징은, 흉추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중점을 둔 활 모양을 관절면이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아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이거는 또 뒤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척추의 중심점을 두게 되고, 요 관절면이 위아래로 코로날 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옆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가장 큰 회전이 여기서 허용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다른 운동은 어떨까요? 여기서 좀 정리를 또 다른 걸 해볼게요. 흉추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이 수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가시돌기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요 밑으로 내려와서, 자, 아까도 말했듯이 흉추의 가시돌기는 이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려놓은 게 이 첫 번째 그림인데요. 가시돌기가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게 돼서 이 아래에 있는 척추체와 겹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중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고개를 숙인다거나 옆으로 틀 때 얘네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의 범위가 좀 제한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갈비뼈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쪽 굽힘을 그렇다고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쪽 굽힘은 lateral flex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쪽 굽힘이 가능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굽힘, 펴 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게 됩니다. 굽힘은 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펴은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운동들은 어느 정도 조금 제한은 갖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T10부터 해서 T12까지는 이제 점차 요추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허리뼈, 요추죠. 허리뼈의 일부 특징을 갖기 시작합니다. 즉,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왼쪽에 있는 얘 그림을 보면 얘는 T12의 척추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 전형적인 모양의 T6와 차이점을 혹시 보이시나요? 일단은 스피너스 프로세스, 가시돌기가 얘는 아래쪽으로 쭉 하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아랫뼈에 있는 척추체와 이제 중첩을 이루겠죠. 하지만 T1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추와 비슷해집니다. 거의 수평으로 뭉툭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차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갈비뼈와의 파셋면이, T6는 위 갈비 오목 그리고 아래 갈비 오목이 있고 트랜스버스 갈비 오목이 있죠. 하지만 T12 같은 경우에는 갈비 오목이 그냥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명칭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코스탈 파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트랜스버스와도 이제 관절을 형성하지는 않고요. 이 척추체 하나에 온전한 갈비뼈 하나가 붙게 된다라는 거죠. 뒤에 이 3D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얘가 T12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T12에 갈비뼈 12번이 이렇게 하나가 온전히 붙게 되죠. 그리고 T11번도 이렇게 10번에 붙지 않죠. 갈비뼈가 11번에만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10번, 여기는 이제 9번이죠.
얘는 이제 90번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 위에도 8번, 9번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요추의 성질을 조금씩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붙는 파셋 면도 조금씩 바뀌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영상처럼 항상 12번, 11번만 갈비뼈가 온전히 하나씩 붙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번도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11번, 12번은 거의 이렇게 척추체 하나당 갈비뼈 하나씩 이렇게 붙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고요.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9번이랑 동시에 코스탈 파셋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10번 단독으로 이렇게 코스탈 파셋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번은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 이제 변동사항이 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11번과 12번은 이런 식으로 따로 관절을 형성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요거 좀 정리해서 적어 드려 볼게요. 즉 척추뼈 몸통의 바디죠. 립, 갈비뼈와 각각 하나씩 관절하기 위한 하나의 완전한 코스탈 파셋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대개 가로, 갈비, 오목도 없게 되죠. 즉, 요 가로 갈비 오목이랑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없고 하나의 온전한 코스탈 파셋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 T12 같은 경우에는 요추로 넘어가는 이행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 부하라는 걸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즉 다른 뼈보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행 부하를 받기 쉬운 곳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압박골절이나 이런 골절을 당할 때 그 골절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구조적으로 이 T12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위에 있는 위 관절면은 흉추의 모양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코로날 플랜으로 관절면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은 아래 관절면은 이제 요추 1번과 관절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요추의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지탈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애 보면은 여기도 코로날, 여기 아래 관절면도 코로날인데 이 T12에서는 이제 세지탈 모양으로 바뀌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흉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흉추를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흉추는 가장 큰 특징은 갈비뼈와 파셋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고 전형적인 흉추의 모양은 가운데 부위 T4에서 T9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아래로 조금씩 변화는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흉추 1번부터 해서 약 T3까지는 약간 경추와 이어지는 그 경추의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요추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요추의 특징들을 좀 가진 구조로 좀 변해간다.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흉추의 해부학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